네, 11시가 되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박정혜 소현숙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여성 노동자 두 여성 노동자가 고공노성을 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본 먹튀자본 니토덴코는 아무런 응답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당한 고용 승계의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를 한국 정부는 그대로 넘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어떠한 잘못도 없이 쫓겨나야 하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 퇴진광장에서 노동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때에 우리가 오늘 기자회견은 남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주요 구호를 2번 하고 그리고서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켓에 써있는 것입니다. 박정혜 소영숙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라는 거고요. 윤석열 퇴진광장에서 우리가 윤석열은 감옥으로 가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일터로 가야 한다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끝에만 3글자로 3번 외쳐주면 됩니다. 윤석열은 감옥으로, 박정혜, 소현숙은 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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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터로 투쟁. 네, 끝에는 투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퇴진광장에서 인사가 항상 투쟁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 구호 끝도 투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표 기자회견은 희망 텐트를 통해서 광장에서 보여준 연대와 저항의 응원봉, 연대와 저항의 희망이 희망 텐트로 우리 이어지겠다라는 그런 발표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희망 텐트, 우리의 연대가 희망을 만들자라는 이런 의미로 그때 우리의 연대가 희망이다라는 구호, 그때 희망이다 3번 외쳐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대가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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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희망은 실천 속에서, 연대 속에서,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대의 마음을 받아 오늘 박정혜, 소현숙 여성 노동자 최장기 고공농성 발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과 11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금토 옵티컬 불타버린 공장, 고공농성하고 있는 공장에서 희망 텐트촌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방이라 많은 분이 참여하지 못하겠지만 또 연대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74개 단체가 연대를 했습니다.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발언자가 16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짧게 2, 3분 내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네, 먼저 여는 발언을 할 텐데요. 지금 박근혜 퇴진광장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함께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듣고 싸우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는 발언은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이신 김재하 동지로부터 여는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살기가 힘듭니다. 마음으로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그건 다들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디 하나 그 즐거운 이야기나 소식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이 두 동지의 경우 지금 1년이 딱 넘었는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외국 자본은 국내 산업의 발전이나 기타 기여하는 바는 전혀 없이 온갖 혜택을 무한정으로 받으며 이 땅의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무한의 이윤을 창출해 왔습니다. 그 뒷받침을 정권이 또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변동이나 이러저러한 사정이 생기면 맨 먼저 시행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고용은 전혀 상관없이 공장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게 한국 옵티컬뿐만 아니라 이제껏 모든 외국 자본들이 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출발하는 이 연대버스는 이 땅의 정치 영역이든 생존권 영역이든 모든 영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연대의 마음으로 버티고 이런 사회를 바꿔나가자고 힘을 받는 버스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연대버스 하나로 한국옵티칼의 이 두 동지가 바로 지상으로 내려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정치에 있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 저러고 있는데 만약 6월 말이나 3월달 언제 열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파면되지 않아 윤석열이 다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끔찍한 예상도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형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의 투쟁들, 이 투쟁을 연대의 힘으로 서로 주고 받고 모아내고 그 투쟁의 주체가 되는 단위들은 그 연대의 힘으로 버티고 투쟁하고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되는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버스는 이렇게 저렇게 투쟁이 여러 개 벌어지고 있고 마음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각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보태서 함께 연대버스에 올라타서 투쟁하는 두 동지에게 큰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으로 고용도 보장하고 민주주의 정권도 만들어내고 이런 2025년 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고공농성자가 강주령 평양 을밑대에서 95년 전에 했습니다.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은 고공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렇게 호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 원로이신 김세균 백기환 노남회기 재단 고문님께서도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세균 고문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아이고 언제 뭐 벌써 울음 소리를 듣는 나이가 되어버린데요. 저는 오늘 뭐 백기환 노남회기 재단 고문 자격으로 뭐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또 뭐 저희 당 당원입니다. 오늘 우리 금융국 대표님도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선 자신의 잃어버린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서 불굴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박정희, 소윤석 두 여성노동자 동지에게 연대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든 그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깊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 항쟁이 일어났을 때 그 촛불 항쟁에 참여한 어느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대로 올라와서 내가 오늘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 참한 나의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 삶에 어떤 조그만한 변화를 가져올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들고 그때 참 가슴이 찡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퇴진 감옥으로 보내야 할 한 시급한 과제도 있지만 윤석열 퇴진이 새로운 그냥 그 자체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권을 향유하고 노동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자본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뭐 그냥 착취라기보다는 과잉 착취 상태에 내몰려 있고 작업 현장에서 자기의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도로 이 현실이 지속되고 있고 부당해고되고 하는 일이 끝이 없이 일어납니다. 이 탐욕, 자본의 탐욕을 제어하고 노동권이 보장되고 노동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퇴진 감옥으로 보내보다가 더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회로 만들미 없이 내 기여함이 없이 없다면은 윤석열 퇴진 것 자체는 퇴진 것 운동 자체가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50농성을 하고 있는 두 여성 노동자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함께 연대에 나와서 그들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모든 정부 당국에도 노동성계를 할 수 있는 속에서 노동성계를 거부하는 저 모티 자본의 행태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은 조합원이 또 올라와 있어서 되게 남다르게 고민도 많고 또 굉장히 많은 바쁜 일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진광장에서 민주노총이 길을 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연대를 끌어내고 또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내는 역할들을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속농조 장창렬 위원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위원장 장창렬입니다. 해당 단위에 조합원이 있는 위원장으로서 긴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업적갈 투쟁에 저 또한 굉장히 가슴이 무겁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작년 11월 2일 희망버스 이후에 또다시 오는 1월 10일, 10일 양일간 거쳐서 희망 텐트를 열고자 합니다. 두 동지가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벌써 내일이면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노동자로 살아가기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상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늘 탄압받는 존재가 이 대한민국의 노동자인 것 같습니다. 두 동지의 큰 바람은 없으면 가장 소박한 바람입니다. 고용성계입니다. 특히 금속노조 내에 먹튀 자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일본 자본들이 악질입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온갖 특혜를 누려놓고 마지막엔 정리요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정부와 노동부와 노동지청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25년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인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저희 금속노조는 한 명의 조합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동지가 고용성계를 쟁취하고 땅에 내려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길에 19만 조합원들 함께 선봉에서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월 10일, 11일 날 희망 텐트에 많은 시민단체와 저희 조합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투덴코는 당장 고용 승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투덴코를 향해서 한번 구호 외치고 그리고 다음 발언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리투덴코는 당장 고용 승계 실시하라!
실시하라 투쟁. 네, 다음 발언은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개 부문이고 각 단체 부문별로 뭐 두세 분씩이 발언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길지 않도록 발언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종교 분야입니다. 5대 종단 중에 오늘은 3개 종교에서 오셨습니다. 먼저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 협의회 공동의장님이신 박정희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일어나서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언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다는 인사가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두 분의 노동자가 하루속히 땅으로 내려오셔서 정말 반갑다고 인사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나라를 볼 때 대한민국은 독재, 주술 국가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의 유린은 단순히 1조 1항에 대한 유린뿐만 아니라 32조 우리 신성한 노동권의 보장도 유린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정말 큰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있게 하셨는데 그 땅에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라도 힘들어하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침 속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큰 축복을 하나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전했지? 그러나 내가 지금 비록 너희가 잘못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지만 그래도 땀 흘려 노동하면 먹고 살 수 있단다. 네. 수고하는 땀을 흘려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는 허락하셨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의 노동자 그 고궁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동하고 싶다. 노동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무시되는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세상이라고 하나님의 평화가 무너진 세상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연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목사님들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려와서 함께 반갑다고 기쁘다고 이제 노동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자리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미 비상계엄 상태에서 노동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료집에 박정인 대표님의 이 단체명이 틀려서요. 다시 확인드리겠습니다. 실천자 빠지고요.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공동대표가 아니라 공동의장님입니다. 그렇게 기자님들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천주교 예수회 김정대 신부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가톨릭교회 김정대 신부입니다. 그 가톨릭교회에서 우리 그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정리 해고와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구미 현장에서 그리고 평택 공장에서 그 자본의 탐욕 박살내자라는 그런 표현을 내걸고 몇 차례 미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비상계엄이 있었던 바로 전날 12월 2일 날 그 구미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미사뿐만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일본 가톨릭 주교회의의 공문 형식으로 그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고, 일본 가톨릭 주교회의는 이를 일본 본사에 그 전달해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앞에서 그 노동자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예, 굉장히 무엇인가 우리 왜곡된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재화를 생산하고 교환하고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노동은 경제 생활의 다른 요소들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다른 요소들은 오로지 도구라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 기쁨과 희망이라는 문헌 이름이 있는데 거기 68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자본도 다른 요소에 들어가며 이는 도구입니다. 즉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본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예. 그 무엇보다도 노동의 가치가 자본보다 우선하며, 그리고 인간은 노동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노동도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재산을 소유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더 충만한 인간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노동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노동도 그리고 자본도 이런 그 충만한 인간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므로 당연히 노동자는 소모품이 될 수 없으며 노동자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은 자본은 그의 합당한 책임감으로 노동자들을 대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해고로 노동자들의 삶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폭력입니다. 요즘 그 사회적 연대를 얘기하면은 응원봉 열기죠. 저는 그런 열기가 이 희망 텐트라는 그 사회적 연대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강하게. 그래서 이 두 노동자 박정혜, 소현숙 이 노동자들의 그 희생과 노력이 그 좋은 열매로 그 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교계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법정 스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법정입니다. 오늘 그 박정혜 소현숙 여성 노동자가 367일 동안 지금 현재 고공농성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그 옛날에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은 국왕으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제시하셨어요. 국왕은 백성이 평화롭게 자신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고, 국왕은 어떤 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심부름꾼이며 나라를 백성들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통치하고 있는 방법은 정말 어느 세계적인 어느 누가 봐도 통탄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았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각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박정혜 소현숙 여성 노동자는 자신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일본 회사인 그 옵티칼 회사 본사한테 지금 현재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자리라고 믿었고 그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타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누가 들어도, 어린아이가 들어도 그거는 인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인권 침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할 일, 아내는 아내로서의 할 일,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할 일,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해야 할 그 이유가 다 있었고 권리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권 운동자이신 부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신조차도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박정혜, 소현숙 여성 노동자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이고 자기가 찾아야 할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이 해칠까 사실은 걱정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함께 투쟁하고 이 투쟁의 힘으로써 일본 회사가 반성하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내어준다면 그보다 더한 고마움은 없겠죠. 저는 믿습니다. 두 분의 건강이 나빠지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면서 뒤에서 저희들이 연대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두 분을 위해서 열심히 연대하면서 투쟁할 것이니까 힘내시라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을 비롯한 제가불자들은 열심히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1월 8일 공장 동출하장 건물 옥상에 박정혜, 소현숙 두 노동자가 올라갔습니다. 오늘이 1월 7일이니까 오늘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367일째가 되는 1월 10일 우리가 빛이 될 차례라는 마음으로 이겨서 꼭 두 분을 땅을 밟을 수 있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희망 텐트촌은 367일째 희망 텐트촌이 열립니다. 2022년 화재 사고로 생산동이 전소되자 2023년에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런 법적 분쟁으로도 계속 소송 중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계속 많은 법조인들이 그동안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다음은 법률가 발언입니다. 민변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태영 변호사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유태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국회를 2번이나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번번이 거부당했던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옵티컬 하이테크 투쟁을 통해서 노란봉투법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더 재확인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화재 이후에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는 희망퇴직 정리해고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미 하이테크 공장 안에는 2017년부터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이 정리해고에 맞서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에 맞서서 쟁의행위나 파업을 하면 현행 노조법 상으로는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노동자의 일자리,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파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쟁의행위의 대상, 파업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조법 개정안 2조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민형사상 불법의 낙인을 무릅쓰고 투쟁을 시작하자 사측은 조합원들의 집 전세금을 가압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 철거를 노조에서 방해하고 있다면서 행위 한 번 할 때마다 몇백만 원, 수십만 원 이렇게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도 사용자에게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조합원 개인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엄격하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실제로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단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해서 거액의 소송을 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노동 현장에 빈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를 막는 것이 또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옵티칼 하이테크 조합원들이 노조가 제대로 적시에 일찍 교섭, 쟁의를 하면서 헌법상 노동기본법을 제대로 보장받았더라면 이 2명의 여성 노동자가 이렇게 장기간 고공농성을 하는, 투쟁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니토덴코는, 한국 정부는 7명의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하기 위해서 즉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진 광장 이후에 우리가 사회 대개혁을 같이 만들어갈 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그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투쟁을 위해서 저희 모임도 힘을 모아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노동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입니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구호 말씀하신 거 2개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감옥으로, 박정혜, 소연숙은 일터로 가야겠죠. 끝에만 3번 하고 투쟁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감옥으로, 박정혜, 소연숙은 일터로, 일터로 투쟁. 니토덴코는 고용승계 즉각 실시하라. 투쟁. 네,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도 고공농성을 309일까지 하셨던 김진숙 지도위원도 어떻게 1년이 넘게 2명의 여성 노동자가 옥상에 하늘에 매달려 있어야 하냐고 호소했습니다. 사실 건강의 우려도 굉장히 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는 비상계엄 이전에도 이미 비상계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를 대표해서 이서영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이신 이서영 의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료인들도 한국 옵티칼 동지들의 고용 승계 투쟁을 지지합니다. 저희 인이협 회원들도 주기적으로 고공 농성장을 찾아서 두 동지들의 건강과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2명의 회원들이 다녀왔는데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공 농성장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너무도 당연히 투쟁이 길어질수록 두 동지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투지를 이어가고 있는 두 분에게 경의와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투쟁! 저는 박정혜 소연숙 동지가 꿈꾸는 세상과 지금 광장에 나온 노동자 시민들이 꿈꾸는 세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주간 남태령 대첩, 한남동 대첩에서 철야를 하면서 우리는 차디찬 길거리에서 동뜨는 새벽을 바라보는 박정혜 소연숙 동지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박정혜 소연숙이 되어서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남동에서 새벽에 자유발언에 나선 한 시민이 무대에서 묻더군요.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는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집회와 철야투쟁에서 앉아있던 아스팔트도 노동자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광장을 수놓는 응원봉과 촛불도 노동자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과 계엄의 공범들이 공모하는 연락을 주고받을 때 아마 스마트폰을 사용했겠죠. 거기 들어간 평강 필름은 누구의 손에서 나왔습니까? 박정혜 소연숙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윤석열과 이 정권의 관료들, 그들이 비호하는 자본가들의 권력 또한 사실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고 시민들은 그걸 광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거친 모든 물질들과 거기서 나온 이윤들을 독재자들이 자기 것인 양 탈취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니토덴코는 우리의 세금으로 막대한 혜택을 받고 우리의 노동으로 거대한 이윤을 거두고도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피받고 있습니다. 박정혜 소연숙 동지에게 불의한 자본 때문에 존엄한 삶을 위협받은 모든 이들에게 연대합시다. 노동자 시민에게 무임승차해온 정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우리의 것을 찾아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합시다. 그것은 옵티칼 동지들에게 연대하는 것으로부터 희망 텐트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노동 해방이 진정 우리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의료인으로서도 생각합니다. 박정혜 소연숙 동지가 열고 있는 그 길에 함께 합시다. 니토덴코는 고용 승계 보장하라. 투쟁!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박정의 소현숙이 되어 그래서 함께 노동이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반드시 이겨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하고 연대하고 싸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계 발언입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이시자 중앙대 교수인 성수영님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 송수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아주 제가 인상 깊게 살펴본 거는 이 박정혜 소현숙님의 그 천막투쟁이 12월 1일자로 봤을 때 329일이라서 오늘자로 366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시고 한국 경제 특히 노동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가늠자를 제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투자본 같은 경우 세금 혜택과 그다음에 한 국내에서의 일자리 보장이 결합돼서 발생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공장 세우고 노동자들을 해고했을 때 그 문제는 누가 나서서 해결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정부가 나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대통령 하나 잘못 뽑고 정권을 잘못 넘겨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노동 승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 나머지 7분께서 고용 승계를 받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노란봉투법과 노조법 개정안이 제대로 통과되고 제대로 나라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정권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빨리 지상으로 내려오고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혜가 아니죠. 윤석열 퇴진광장에 수도권만이 아니라 굉장히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도 많이 참여하지만 서울까지 지방에서 올라와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현장성이 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구미 지역에서 고공농성자들을 직접 보면서 더 많이 고통스럽고 더 많이 또 발로 뛸 것 같습니다. 지역에 계신 금속노조 구무지부장이신 김준일 동지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김준일입니다. 이게 올라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연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또 우리의 주고자 하는 의지들 뜻들이 많이 왜곡되지 않을까, 너무 다양성 속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가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후에 우리 두 동지가 고공에 있으면서 또 다른 힘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난 22년 10월 4일 날 멀쩡한 공장에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생산동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걱정들을 고민들을 했습니다. 정확히 한 달이 걸렸습니다. 11월 4일 날 자본은 공장을 청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12월 달에 200명의 노동자들이 희망이 없는 희망퇴직의 이름으로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공장 청산 결정이 나고 정확히 90일 뒤에 6월 3일 날 남아있던 노동자들한테 정리해고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2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우리 일자를 지키기 위해서,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느꼈던 것, 외투자본을 유치하게 해가지고 지자체나 정부가 엄청난 혜택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고 공장 청산을 결정한 자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방관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모른 척했습니다. 저희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공장 철거를 막아냈습니다. 그러자 사법부가 손배가 압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또 벼랑끝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항했습니다. 이제는 경찰과 사측의 고소고발로 검찰에 기소가 되고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국가가 존재할까요? 힘든 노동자들이 일을 하겠다는데 국가의 권력들은 온갖 힘을 동원해서 저희들을 압박하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 소연수 박정혜 동지가 그 칼바람 속에 고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해당 지부장으로서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다. 이 투쟁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닌 긴 시간을 가야 되는데 창살 없는 감옥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그 두 분의 노동자들한테 얼마나 큰 고통이 될 것인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공농성은 단행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함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 많은 것들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에서 전국으로 많은 투쟁들을 배치하고 또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멀기만 했습니다. 12월 3일 계엄이 벌어지던 그날 정말 긴 시간 속에 국회의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오전만 해도 이 동지들한테 새로운 희망이 열리겠구나라는 정말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날 밤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2년간 투쟁했던 모든 노력들이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2025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해가 더 힘든 해가 뜨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많은 동지들이 와가지고 희망의 발언들을 하고 있지만 고공에 있는 두 동지한테는 아직까지도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정국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새로운 정권이 올랐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풀어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려야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겠죠. 1년이 힘든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곳에서 두 동지가 고통받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많은 연대하는 동지들한테 간곡히 호소하겠습니다. 많은 것들 필요 없습니다. SNS에 작은 응원의 글 그리고 작은 투쟁의 물품들 그런 연대로 이 동지들이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고통받고 있는 두 동지가 지상으로 내려서 우리와 함께 당당히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날까지 그리고 쏟아버리는 부품이 아닌 인간의 존엄을 노동의 존엄을 존중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연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일본 자본에게는 무상임대 세금 혜택 등 엄청난 돈을 투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당연하게 보장돼야 될 고용승계를 요구하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전기를 끊고 물을 끊었습니다. 2년 전에 저도 같이 이 수도 단수와 단전과 관련해서 인권위 진정을 한 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맛이 가니까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얼마 전에 물이 부족하다고 하자
수많은 물이 공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연대가 계속 이어질 거고 그래서 반드시 이겨서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연대에 수많은 2030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도 하고 있죠. 여러 세대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진은 넘어 차별 없는 세상 전국 대학인권단체 공동운영위원장이신 이상영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영입니다. 가끔씩 구미 옵티컬 공장 옥상의 시간을 생각합니다. 활동하는 대학 단체에서 고공농성하는 두 노동자의 상황을 함께 공부하고 돌아가는 길에 집회에서 그리고 매체에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예요. 불탄 옵티컬의 옥상에도 눈이 쌓였겠지. 바람 막아줄 곳 없어 더 찬바람이 훑고 있겠지. 한남동 관저에 숨어있는 중년 남성의 시간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그가 고립된 약자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대다수 시민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의 호소조차 온 매체가 나서서 보도해주는 약자는 저는 이제껏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노동자 시민들에게 말 한마디 전하기 위해 생애를 걸고 옥상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를 생각했습니다. 무수한 노동 탄압을 자행했던 윤석열이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어 소수자를 향한 언어마저 도둑질하려는 상황이 너무 가증스럽지만 마음속으로 기꺼이 내주려 합니다. 고공에서 싸우는 두 노동자는 지상의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엄호받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자신의 힘으로 실현하는 강인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광장의 청년의 시간도 흐르고 있습니다. 언론에 비춰지는 형형색색의 응원봉은 찬란하지만 광장에 같이 나간 친구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 한켠의 괴로움과 두려움을 털어놓습니다. 오늘의 집회와 뜨거운 연대가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까? 그 연대가 고용 승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소모품처럼 쓰다버려진 노동자에게 들불처럼 번질 수 있을까? 우리가 새로이 구축하려는 민주주의에는 반드시 외국 자본의 탄압에서 해방되는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해고 위험 없이 일하는 노동자가 있어야 한다고 매일의 거리에서 다짐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이제 흘러야 합니다. 22년 김진숙님께서 마침내 복직하셨을 때 다시는 땅에서 풀지 못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하늘과 맞닿으려 올라간 노동자가 이제는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멈춰진 시계를 움직이고 두 여성 노동자의 일상의 시계가 움직일 때까지 대학생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일하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동료들과 함께 땅을 밟으며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희망 텐트를 비롯해 여러 연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계각층 중에 진보정당 발언입니다. 박근혜 윤석열 퇴진광장에서도 진보정당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가나다 순으로 당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당의 이백윤 대표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이 옵티컬 동지들은 건물 옥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상의 가장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이 노동자들은 가진 자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잡고 함께 죽을지언정 생존과 존엄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내버려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왔던 자본의 세상을 만들어 온 보수 양당 체제 그리고 그들의 정치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제도가 사회적 장치가 옵티컬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366일을 폭염과 폭한을 견디며 자신들을 버린 회사 건물 옥상에 그리고 세상의 가장자리에 이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국가와 그리고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앞장서서 싸우고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동자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엄을 건 투쟁에 우리 함께 연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녹색당 대표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녹색당 대표 이상현입니다. 불탄 공장 위에 2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자신과 동료들의 존엄과 권리를 어깨에 지고 엄동설한의 혹한을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제 1년을 맞았습니다. 여성 노동자 최장기 고공농성이라고 합니다. 박정혜, 서현숙,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한강진에서 수백만의 인파 속에서
퀴어, 페미니스트, 여성, 남성 그리고 노동자 시민이 함께 불렀던 그 이름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도리어 인간의 존엄한 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하던 곳에서 일할 권리, 착취당하고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계엄 내란 사태가 터졌지만 노동자들은 이미 계엄 사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계엄과 맞선다는 것은 노동자 시민의 기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것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기본권과 존엄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함께 연대하는 것입니다. 계엄 사태에 이 모든 투쟁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열린 광장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더 큰 연대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 맞잡고 일터에서 이 사회에서 서로가 있을 자리를 함께 만들 때 그 자리는 존엄할 것입니다. 희망 텐트는 존재가 존엄하고 노동이 존엄하고 모두가 존엄할 자리를 찾는 투쟁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모두가 존엄한 눈부신 평등의 세계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민주주의입니다. 용기 있는 투쟁으로 빛이 되어주신 두 동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박정혜, 소현숙의 든든한 빛이 될 차례입니다. 공장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연대의 불 밝히는 텐트로 아주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갑시다. 11월 10일 구미로 향합시다. 우리가 달려가서 희망의 빛을 함께 밝힙시다. 빛이 된 두 동지와 함께 세상을 바꿉시다. 힘내라 박정혜, 힘내라 소현숙,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광장에서 외쳐진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노동의 당당한 사회를 꿈꾸는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오늘로써 1년째를 맡고 있는 소현숙, 박정혜, 구미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노동자들의 투쟁에 경의를 표합니다. 내란 수괴이자 반노동 수괴 윤석열 반드시 파면 구속하고 우리 두 노동자를 지상으로 그리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1월 10일, 11일 양일간의 희망 텐트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열었던 엉원봉 시민들에게 요청드립니다. 노동자가 있는 노동이 당당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구미 옵티컬 희망 텐트촌으로 와주십시오. 정의당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투자 기업이 먹튀하지 않도록 먹튀사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 법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옵티컬 희망 텐트촌이 다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시작이 되기를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민사회 단체 발언은 다 끝났는데요. 자료집 2쪽에 보시면 보도자료에 시민사회 연대행동 참여단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7... 네, 제가 진보당 대표님 발언을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뿐만 아니라 광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재영 진보당 대표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옵티컬 해고 노동자도 고공농성 1년, 박정혜, 소현숙 두 여성 노동자의 모든 것을 건 싸움에 경의의 인사를 보냅니다. 이제 승리를 위한 더 큰 연대를 만듭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971년부터 2021년 사이 투자가 이루어진 외투기업은 총 38,893개인데요. 이 중 무려 23,636개가 사라졌습니다. 연평균 463개 업체가 철수한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외투기업에 대한 유효한 제재 수단이
매우 취약하고 외투기업의 공장 폐쇄와 노동자 정리 해고 등을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기술 탈취와 조세 회피 등에 대해서도 무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소현숙 두 분의 농성은 옵티컬 해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고공농성 승리가 외국 기업의 노동 착취, 먹튀 행각을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계의 더 큰 관심과 연대를 호소드립니다. 진보당도 옵티컬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노조활동 보장 그리고 먹튀 방지 관련 법안들의 제정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로 시민사회 발언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발언은 없지만 사실 당사자들이 두 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구호 외쳐주시면 좋겠는데요. 옵티컬 최현호 지부장님과 이지영 동지가 왔는데요. 두 분이 구호 한번 외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공농성자 발언이 있고요. 그리고 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두 개 순서하기 전에 두 분에게 구호 듣고 힘찬 응원의 박수를 하는 것으로 한 다음에 고공농성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공농성 사수하고 일터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투쟁.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박정희, 소현숙 동지를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승리해서 반드시 내려오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공농성자 발언을 전화로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옵티컬지의 박정혜 수석 부지회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오셔서 해도 됩니다. 네, 전화 연결됐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수석 부지회장 박정혜입니다. 투쟁.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한남동에서 폭설과 칼바람을 맞으며 윤석열 체포투쟁을 벌이는 동지들을 봤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저희들도 고공만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같이 뛰어들어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동지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고공 또 1년이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추운 겨울 고공에 오를 때 결심했던 마음 되새기며 자본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고공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옵티컬 투쟁은 뒤돌아보면 저희 힘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많은 동지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노조 사무실 강제 집행과 강제금 집행을 연대로 막아주셨고 희망버스 연대로 고공농성을 외롭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옵티컬 투쟁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도 포기하고 싶은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보다 함께 해준 동지들의 연대와 응원으로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 해주신 동지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도대권은 아직도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며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쳐나가 떨어져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긴 놈이 승리한다는 말처럼 저희는 더 질기게 이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인도대권에 굴하지 않고 더 가열차게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1월 10일 고공농성 1년을 맞이하여 희망 텐트를 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동지들을 초대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함께 한다면 마음만은 따뜻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구미로 오셔서 저희 두 동지와 조합원들에게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쟁.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치고 마지막 옵티컬 희망 텐트 계획 발표를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감옥으로, 박정혜, 소현숙은 일터로 투쟁. 마지막 발언입니다. 옵티컬 연대버스 공동 집행위원장이신 황철우 동지의 계획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많은 사회단체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두 동지가 지금 라이브로 다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일 날 함께해 주던 약속 너무 감사하고요. 더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조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일 날 옵티칼 연대버스가 출발했었습니다. 노동자 시민 1000여 명이 공장 앞에서 두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를 했었습니다. 그 연대버스가 끝난 다음에 지금 전화 연결했던 박정희 동지가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참 좋은 날이네요 라는 제목으로 기고글을 씌웠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얼마나 절박하게 연대의 손길을 바랬으면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다는 게 더 가슴이 아팠고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내란으로 광장의 민주주의는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공장 일터 앞에서 민주주의가 멈춰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것은 남태령에서 그리고 한남동에서 농민과 노동자 함께하려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일 날 옵티칼 희망 텐트촌에 꼭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당일 10일 날 서울에서는 2시에 광화문 종합연세점 앞에서 서울버스가 출발합니다. 당일 버스도 출발하고요. 1박 2일 버스도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웹잡을 돌리고 있습니다. 꼭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차량 그리고 기차를 통해 가지고 오겠다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김진숙 지도위원이 광장에서 외쳤던 그 발언들이 더 많이 번지고 있고 함께하겠다는 요청들이 오고 있습니다.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일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는 10일 날 8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19시부터 문화제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21시에 오픈 마이크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소연수 동지와 함께 저희가 밤을 지새울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두 여성 노동자들한테 저희의 힘찬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전달하면서 일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전국의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11일 날 진행되는 옵티칼 희망버스, 희망 텐트촌에 꼭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희망 텐트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발언하시지는 않았지만 참석하신 단체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74개 단체가 이 희망 텐트 연대 행동에 같이 하고 있고요. 비정규 노동자의 집 꿀잠에서 왔고요. 서부 비정규센터 그리고 민주 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에서도 왔고요. 그다음에 사회주의 정당 건설 연대에서도 왔습니다. 그 외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지금 174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리토denko는 즉각 고용승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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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감옥으로, 박정희, 소연숙은 일토록. 네, 긴 시간 기자회견 참여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언론 노동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